자, 이제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 우리가 새로운 단어 들어와서 이제 경우의 수가 뭔지 합의 법칙, 구별 법칙 얘기를 했었고,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떨 때?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둘 중 한 사건만 일어나야 될 때는 합의 법칙 더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고비 법칙은 뭐였죠? 어떨 때? 동시에 일어날 때.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히 너네가 와닿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 두 사건이 다 발생해야 될 때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이 사건만 발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의 경우의 수들을 결국에 다 해야 될 때는 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곱이 많이 헷갈리죠? 문제 풀어보시면 합곱이 헷갈릴 겁니다. 그때는 이게 다 발생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만 발생해야 되는 건가 그거만 좀 구별해주면 됩니다. 그거만. 자,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순열이라는 것을 이제 했었거든요. 순열의 의미 기억이 나십니까? 순열의 의미 뭐였죠? 순열의 의미가 그 의미 막 이게 막 문장으로 그렇게 쓰고 있었잖아. 뭐였어? 서로 다른 맹계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맞니? 눈동자가 왜 그렇게 움직이니? 여기를 날 보던가 여기를 보던가. 어? 자,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n개가 있으면은 그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어. 예를 들면 사람이 5명이 있으면 5명의 사람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이 세 자리에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만약에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일단 5명 중 3명을 골라서 그 고른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5P3으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5P3? 맞습니까? 계산은 어떻게 했었죠? 5P3? 5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3번 곱했죠? 여기 나시죠? 3번 곱했었지? 자, 이제는 조합으로 넘어옵니다. 조합. 자, 조합은 사실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이 경우의 수랑 순열을 하면서 이미 좀 접해본 내용이긴 하거든요. 자, 뭐냐면은 의미를 씁시다. 자, 순열이랑 거의 똑같아. 그냥 조금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알게를 택하는 경우를 씁니다. 알게를 택하는 경우를 이게 의미입니다. 조합의 의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순열의 의미, 순열은 이제 뭐였었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순열이야. 조합은 그냥 알게를 택하는 경우의 수야. 미묘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어떤 차이가? 예, 그 조합은 알게를 택하는데 그 순열은 알게를 택한 다음에 그 고른 알게를 나열까지 해줍니다. 나열까지.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순열의 의미에서 조합이 사실 숨어있는 것이고요. 조합이 사실 숨어있고. 그러니까 기호부터 쓰시면은 기호는 그 조합이 영어로 이제 콤비네이션이어가지고 C를 씁니다. NCR이 기호입니다. NCR. 저 NCR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NCR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순열할 때도 앞에 있는 거는 그 대상 몇 개를 고를 수 있는지 그 대상의 개수였고, 뒤에 있는 R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뒤에 있는 R은 그 몇 번 선택해야 되는지 횟수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그 조합의 경우의 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건데,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였죠? 알게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였습니까, 저게? 여기 순열 NP 아닙니다. NPR. 일단은 NPR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게 그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택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고른 알게를 일렬로 나열하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과정으로. 그런데 그 두 가지 과정 중 먼저 나오는 그 알게를 택하는 과정이 사실 조합입니다. 얘가 조합이에요. 얘가. 뒤에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이 알게를 고른 것에 대해서 알게를 나열해 주는 거니까 R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R 팩토리얼.
우리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4팩이었죠. 그럼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R 팩토리얼로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 NPR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은 그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NCR과 그 고른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R 팩토리얼을 곱한 결과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열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열의 의미에서 지금 고른 다음에 나열하는 요 이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NCR을 찾고 싶으니까 여기서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요 R 팩토리얼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팩토리얼 나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라고 볼 수가 있어. NCR 조합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라고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 자 이제 밑에 한번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그 A, B, C, D 4개의 문자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4개의 문자. 저 4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고를 거야. 3개를. 그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뭐 A, B, C를 고를 수도 있고 A, B, D를 고를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문자 3개를 고르기만 하면은 뭐 A, B, C, A, B, D 이런 조합들이 있는데, 만약에 순열이었다. 나열까지 하라고 했다. 그러면 A, B, C의 이 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이제 고려를 이제 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순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순열은 나열까지 자리 바꾸는 것도 고려해주고, 조합은 뭐야? 그냥 뽑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얘네들이 막 자리가 바뀌고 그런 거는 조합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조합은 자리가 바뀌는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순열은 뽑은 다음에 자리까지 바꿔줘야 된다. 나열까지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열까지 해주는 것이고, 자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식을 좀 더 이제 써볼 건데, 자 우리가 앞에 순열 단원에서는 자 NP0을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NP0. 그러니까 N개 중에서 0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뭐가 좀 의미가 와닿지는 않지만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1로 정의했고, 0 팩토리얼도 1로 정의한 거 기억납니까? 0 팩토리얼? 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NC0이라는 거, N개 중에서 0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이게 몇일까? N개 중에서 0개 고르는 거. 먼저 의미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1로 정의를 합니다. 1로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기억이 아까 뭐였었냐면은 요거였거든요. R팩분의 NPR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R에다가 0을 넣었을 때, R에다가 0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제 NCR이었거든요. NCR. 이 식에서 R에다가 0 넣어주면은 NC0은 0 팩토리얼 분의 NP0이어서 얘가 분자분모가 1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C0은 우리가 1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자 NCN은 뭐냐면요, 여기 R 자리에다가 그럼 N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R 자리에다가 N 넣어주시게 되면은 저 과정 여기다 한번 쓸게. 자 NCN은 R 자리에 N 들어갑니다. N 팩토리얼 분의 NPN입니다. 우리 NPN이 뭐였습니까? 저거 N 팩토리얼 맞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분자분모가 같기 때문에 1로 얘를 처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CN은 1입니다. NCN은 1. NCN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그 고를 수 있는 게 N개가 있는데 N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인 거야. 그럼 그 N개를 다 골라야 되겠죠, 한 번에. 그 경우에서 한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체를 고르는 한 가지로 보시면 되고, 3번, 요게 이제 아마 너네가 이제 이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요거를 아마 엄청 많이 활용할 건데, 자, NCR이 뭐랑 같냐? 얘는 NC N-R로 같습니다. NC N-R. 조그맣게 쓰셔야 돼요. 아래 점자로. 조그맣게. 자, 저게 도대체 왜 성립하냐면은, 저거 그냥 식 써보면 되거든? 얘가 지금 NCR이었잖아요. 얘가 NCR. 그러면 NC N-R로 한번 써볼 건데, R 자리가 지금 N-R로 바뀐 거거든. R 자리가 N-R로 바뀐 거거든. 그러면은 R 자리가 N-R로 바뀌게 되면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풀어 보시면은 이제 저게 NCR처럼 변형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N부터 시작해서 N-R과 곱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얘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제 확인이 이제 되실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NPR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NPR.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랬는데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 문제 푸실 때 저걸 외워놔야 됩니다. 분수.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뭐 5p3은 5, 4, 3, 세번곱해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은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증명하는 문제가. 그럼 저 분수 연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는 이제 봐봐. 이제 n-r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지금 np n-r이잖아. np n-r. 얘도 r 자리에다가 n-r r 자리에다가 n-r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r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n-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분모 조건에 합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NCn-r이거든. 얘가 NCn-r. 얘가 지금 NCn-r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NCR로 한번 써주면 얘는 아까 NPR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R 팩토리얼 요거 있는데 NPR을 이제 우리 요 표현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R 팩토리얼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게 되겠죠.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이렇게까지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러면 형태가 이게 똑같죠. 얘네 둘이 똑같은 게 보입니까? 지금 NCn-r을 이제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했고 NCR 또한 지금 똑같이 이제 계산을 지금 해준 겁니다. 똑같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요거를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요걸 아는 게 중요해. 그걸 아는 게. 이걸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은, 잠깐만, NCR이 있으면은 앞에서 뒤에 거 뺀 겁니다. 이거. 앞에서 뒤에 거 뺀 게 n-r이고. 알겠지? 예를 들면은, 5C3은 뭐랑 같죠, 그러면? 5C3은? 몇이랑 뭐랑 같습니까? 5C2. 앞에서 뒤에 걸 빼면 몇이에요? 2죠? 그 2가 여기 그대로 온다고. 그대로. 되겠니? 그대로 온다고. 앞에는 똑같이 쓰시고, 앞에는 똑같이 쓰시고. 그래서 뭐 6C5야. 그럼 얘는 몇인 거야? 6C5는? 6C5는 몇이야? 6C1이죠? 앞에서 이거 빼면 1이니까 여기 똑같이 1이 왔잖아.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라는 거야. 어떨 때 저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좋냐면은 이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거의 절반이 넘어갈 때. 앞에 있는 거에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꿔서.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NCR은 자, 뭐랑 같냐? 얘는 이제 씁시다. N-1C R-1 더하기 N-1C R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것도 이제 이 식을 뭐 요런 그 분수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 세세한 증명은 이제 생략을 할게요. 세세한 증명은. 근데 증명은 생략하지만 이제 의미를 한번 좀 너네가 이제 느껴볼 필요가 있어. 의미. 일단 저 3번, 4번은 좀 의미로 한번 저게 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거든. 자, 3번 다시 한번 볼게. 이제 NCR은 NCn-r 이게 도대체 왜 될까? 이게 도대체 왜 될까? 예시를 들어줄게. 예시를. 만약에 사탕이 만약에 5가지가 있어. 이 5가지 사탕 중에서 너네가 지금 사탕 하나를 먹고 싶은 거야. 하나를. 그럼 저기서 사탕 하나를 내가 먹을 사탕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왔으니까 사탕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5가지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사탕 하나를 고르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안 먹을 사탕 4개 고르는 거랑 같아요. 맞아요? 안 먹을 사탕 4개 고르는 거. 그러면은 먹을 거 하나, 그 얘기는 나머지 4개는 안 먹을 거니까 나머지 4개를 먹는 경우의 수도 나머지 4개를 안 먹을 사탕을 고르는 경우의 수도 똑같이 5가지라고 계산할 수 있나요? 5가지라고? 안 먹을 거 하나 고르면 돼요. 먹을 거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먹을 거 하나 고르는 거 51. 그 다음에 안 먹을 거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4개 고르는 경우의 수 54 라고 볼 수가 있으니 얘네들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 얘네들은 같은 것으로.
먹을 거 하나 고르는 거, 안 먹을 거 4개 고르는 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앞에서 뒤에 거 뺀 걸로 여기를 보라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뭐가 됩니까? 저 뒤에 있는 거 둘이 더하면은 n 되는 거 맞니? 그게 앞에 거죠. 앞에 거. 이렇게도 연관 지어서 봐줄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왜 저게 성립하는지 식으로도 해결 가능하지만 의미로 한번 좀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어요. 의미로.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이 5가지가 있어. 나는 뭘 하고 싶냐면은 5개 중 2개를 고르고 싶어. 2개인데 5개 중 2개 고르고 싶어. 자, 그럼 일단 이 계산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그 OC2라는 것은 우리가 OP2 나누기 2 팩토리얼이거든요. 지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거 봐봐. 우선 조합의 계산은 순열처럼 계산을 일단 하세요. 순열처럼 계산을 하고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것까지 한번 해주면 돼.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 오케이? 뒤에 거 팩토리얼 2팩으로 나눠주는 과정까지 있어야 돼. 일단 OP는 우리 계산할 줄 알죠? 5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하는 거였어 이거? 2번 곱하는 거니까 5 곱하기 3.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까지 해주라는 얘기야. 그럼 약분이 되니까 10가지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OC2가 10입니다. OC2가 10. 되십니까? OC가 10이야. 근데 이 OC2라는 그 경우의 수는 5개 중 2개를 고르는 경우 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떤 특정한 하나를 고릅니다. 얘를 골라볼게. 그러면 그 내가 지금 문제 상황이 5개 중 2개를 고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2개를 고를 때 얘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포함이 만약에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5가지 중 2개 고를 때 얘가 그 고른 2개에 들어가면 앞으로 몇 개를 더 고르면 됩니까 이제? 하나. 나머지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죠? 4C1로 볼 수 있니? 나머지 4개 중 하나 고르는 것으로 4C로 볼 수가 있죠? 반대로 그 OC2라는 경우의 수, 5개 중 2개 고르는 경우의 수 중에서는 얘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야. 얘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나머지 4개 중에서 몇 개를 더 골라줘야 됩니까?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더 골라줘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러니까 4C라고 볼 수 있죠. 얘네들을 더한 결과가 OC랑 같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을 더한 결과. 이 OC2라는 그 값을 이 어떤 특정한 그 한 놈을 집어서 걔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로 케이스를 구별해서 지금 얘를 풀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케이스를 구별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OC는 얘네들을 더한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식의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항상 1이 작아요. 얘랑 비교했을 때 숫자 1이 작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대로 오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1 빠진 놈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에는 항상 1 잡고 뒤에는 그대로 온 놈 하나, 1 뺀 놈 하나 이걸로 기억합시다. 이걸 토대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다음 문식을 만족시키는 것을 구해주라 하는 문제야. 자, 이게 봐봐. 자, NC 3이 20이래. NC 3이 20. 그러면은 자, 조합 계산하는 방법 NPR처럼 3번 곱해 1씩 줄여 나가면서 1씩 줄이면은 이렇게 N, N-1, N-2 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내가 뭐 하라고 그랬죠?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제 나눠주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제 20이 되도록 하는 N을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분모가 이제 6이란 말이죠. 양변에 그 6을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n의 n-1의 n-2는 120이야.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이 3차 방정식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럼 전개해서 막 풀어주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3차 이상의 그런 방정식은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했던 거 기억납니까? 풀기 위해서 일단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저 식이 성립하는지 그 하나를 찾았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근데 어차피 뭔가를 넣어서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거면은 굳이 얘를 다 전개해서 할 필요가 없고 이 상태 그대로 확인해도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확인하는 게 계산이 훨씬 쉬워요. 왜? 이거는 연속된 세계수잖아. 어떤 연속된 세계수를 곱해야지만이 120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잡아볼까? 연속된 세계에서 뭐 3, 4, 5 해볼까? 3, 4, 5 3, 4, 5로 한번 잡아보게 되면은 자, 5, 4, 20, 그 다음에 20 곱하기 3 하면 60이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안 맞고 계산이 뭐가 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6, 5, 4로 한번 해볼게요. 6, 5, 4 6, 5, 4 해주면은 6, 5, 30, 3, 4, 11 이거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게 n인데 여기서 가장 큰 게 6이니까 n을 6이라고 결정해 주시면 좋아요. 6이라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결정해 주시고 그래서 직접 전개하는 것보다는 쟤는 직접 찾는 게 낫습니다. 직접 연속된 세계수를 찾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그냥 짤막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거를 그래도 좀 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은 일단 그냥 대충 얘네들은 1씩 차이가 나는 수잖아. 그러니까 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는 이 수를 대략적으로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아. 거기에 1 큰 거를 곱하고 1 작은 거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얘랑 비슷하지 않을까. 얘를 n-1로 보고 대충 얘를 n-1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수의 세제곱이 나오죠? 그럼 어떤 수의 세제곱이 대략 120 정도가 되는지 생각해볼 때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120이 되는지. 자 3의 세제곱 몇이야? 3의 세제곱 27. 그럼 4의 세제곱 몇이야? 이거 답 안 나옵니까? 답 안 나옵니까 이거? 4의 세제곱 64. 5의 세제곱 몇입니까? 125. 그럼 뭐가 좀 그나마 가깝죠? 그러니까 얘가 5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5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면 n이 6이 나오죠. 여기 6 들어가야 5가 나오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좀 찾으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2번 6CR이 20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6부터 시작해서 R번 곱하는 거야. R번 곱하는 건데 일단은 얘는 그 식은 일단은 그대로 써볼게. 6PR 그다음에 나누기 R팩토리얼이 20이다. 이렇게 먼저 써볼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얘는 그냥 숫자를 좀 직접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보니까 이거는 그냥 R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좀 넣어서 확인을 하는 게 얘도 좀 빠를 것 같아. 왜냐면은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식 쓰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R이 1일 때, R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좀 좋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조합에서는요. 순열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뒤에가 숫자 1이면 무조건 앞에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n치 1, n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에 수 n가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올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6시 계산해보시면은 6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하고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15입니다. 6시 3, 3번 곱합니다. 그 다음에 분모 3팩으로 나눕니다. 계산하시면 얘가 20이 나올 거야. 이게 6으로 약분되죠. 6으로 20이 나올 거야. 그래서 R이 3인 걸 확인할 수 있고 R이 3인 거.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찾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NC6은 NC8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NC6은 NC8. 이게 도대체 같으려면은 n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거 있지. NCR은 NC N-8 요거 있었잖아. 그죠? 앞에는 같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자, 뒤에 있는 거 둘이 더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뒤에 있는 거 둘이 더하면, 앞에 게 된다고 했죠? N. 앞에 게 나온다고 했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는 게 앞에 거네. 그럼 N이 몇이야? 24가 돼야 이렇게 찾는 거야. 네. 자, 이제 마지막 4번은 이제 10CR이 10C3이 되는 이유를 좀 찾아줘야 돼. 10CR이 10C3. 일단 딱 보이는 거. R이 몇입니까? 7? 일단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랑 같다 그랬잖아. 그럼 R이 몇이어야 된다고? 7이어야 되겠죠. 그냥 하나가 더 있는데 3. 자기 자신도 되겠죠. 3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알겠니?
13까지 생각도 가능해야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필수 16번은 자 보시면 총 10명의 학생이 있고요. 그 중에서 5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있어. 총 10명 중에서 5명을 뽑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너네가 학통은 해석을 잘해야 돼. 문제에서 이제 그 주어진 그것만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총 10명의 사람에 대해서 5명을 뽑는 거니까 1번의 경우에서는 10-5라고 계산해야 되겠죠. 10-5. 10명 중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학통은 저게 돼야 됩니다. 한글 문제가 읽고 식으로 쓸 수가 있어야 돼. 식으로.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계산이 좀 빡세. 봐봐. 10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해주니까? 5번.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5, 4, 3, 2 해줘야 되거든? 물론 나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계산을 한번 좀 해볼게. 일단 약분이 딱 보이는 거 5, 20 이렇게 되죠? 되니 저거? 그 다음에 4 해서 이거 이제 2로 만들어주고, 3도 해서 2로 만들어주고, 얘네 다 곱해주면 되겠지. 5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계산하시면 252입니다. 250. 자, 그 다음에 2번은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을 뽑는 경우를 쓰거든요. 일단 남학생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총 4명이 있어. 그 중에 2명을 뽑으래. 일단 남학생만 봤을 때. 그럼 남학생 4명 중 2명 고르는 경우의 수 4C 맞니? 4C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총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 중 3명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63이라고 써줘야 되고요. 근데 저 두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쟤는 뭐 하라고요? 이건 곱해줘야 되겠죠. 왜 곱해줍니까? 아까 어떨 때 곱하라고 했죠? 네. 결국에는 둘 경우의 수가 다 일어날 때 4C가 무슨 경우의 수야? 남학생 뽑는 경우의 수잖아. 그리고 63은 여학생 뽑는 경우의 수인데 둘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자 여자? 그러니까 곱해주는 겁니다. 그대로. 자, 4C 4부터 시작해서 2번,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63, 6부터 시작해서 3번,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3, 2, 1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는 3, 2, 6 이렇게 되고 2도 약분시켜줘가지고 이제 결국에 앞에는 6이고 뒤에는 5, 4, 20이죠. 120까지 라고 해주시면 돼요. 120까지. 알겠니? 이게 이쪽 많이 계산을 해주시다 보면은 거의 정말 이제 다 거기서 거기 숫자들만 계산하기 때문에 아마 값이 외워질 거예요. 4C는 6, 6C3은 20, 그 다음에 8C3, 56, 9C3, 126 이런 식으로 외워집니다. 많이 하다 보면은. 저번 시간에 내가 그 팩토리얼 외우라고 했는데 다 외우셨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니? 자, 7팩이 몇입니까? 7팩. 그렇죠. 저기 바로 나와야 돼. 어? 자, 5팩 몇이야? 5팩. 120. 120. 그 다음에 4팩. 24. 24. 그 다음에 6팩. 720. 720. 8팩. 4만 320. 4만 320. 어리신 분들 얘기죠. 외워야 돼. 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에서 17번 보시면, 자, 이게 7가지 무지개색 중에서 4가지를 뽑을 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약간 우리 옛날에 하던 집합이랑 좀 비슷하거든. 자, 보시면 7개 중 4개 뽑을 건데 빨주를 포함을 하래. 빨주를 포함. 그러면은 빨주는 이미 포함된 것으로 생각해. 이미 뽑아놨어. 그럼 앞으로 빨주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 색 중에서, 나머지 5가지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더 뽑아야 됩니까? 2개. 이미 2개를 뽑았으니까 앞으로 2개만 더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5가지 중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몇이 몇입니까? 5C2가 되겠죠. 5C. 나머지 5가지 중 2가지 고르는 경우의 수.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해주고 뒤에 거 팩토리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10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밑에 2번 얘는 노랑 초록을 제외하래. 그러면 쟤네는 애초에 배제하고 볼 거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제 무지개 3개.
얘는 2개 제외하면 5가지죠. 근데 5가지 색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요, 이제? 4개 뽑는 건 맞네. 여기서 쟤네 제외하라고 말했으니까 아직 뽑은 게 없죠. 4개를 뽑아줘야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하실 때, 봐봐. 이거를, 자, 5부터 시작해서 막 4번. 5, 4, 3, 2.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4, 3, 2, 1.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물론 계산은 되기는 하는데, 계산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거 숫자를 줄여놔. 뒤에 숫자를. 어떻게 줄여놔? 이거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얘랑 같다라고 했죠, 얘랑 같다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거의 절반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그 빼서 숫자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계산하시는 게 편해. 왜? OC를 계산하면 뭐예요, 이거? 5부터 시작해서 한 번. 그냥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5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은 줄여놓아야 돼. 그래야 니네 계산이 편한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8번을 이제 보시면, 18번을. 의사 6명, 간호사 4명 중에서 총 3명을 뽑을 건데, 다 적어도 간호사 1명이 포함되는 경우였죠.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벨트를 2개 치고 시작합니다. 2개. 전체에서 6건을 빼는 문제입니다. 전체에서 6건을 빼는 문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이 사건의 반대 사건, 그러니까 부정한 사건의 몇 가지 경우의 수인지를 빼주면 됩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은 일단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야, 결국에. 전체 경우의 수는 몇입니까? 10C3 해서 이제 10 곱하기 9 곱하기 8 3번.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로 들어가서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됩니까? 3, 4 이렇게 되니까 12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건은 지금 적어도 간호사 1명에 포함되는 상황을 좀 반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 상황의 반대가 무슨 상황일까? 부정해서 생각해봐. 적어도 간호사 1명이 있어야 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간호사가 1명도 없는 경우에 줄 거라는 겁니다. 간호사가 1명도 없는 거. 근데 3명을 뽑아야 되잖아. 그럼 그 3명이 결국 누구로 구성이 되어야 돼? 간호사가 없으니까 의사로만 구성이 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적어도 간호사 1명이 있다. 구성해주면은 간호사가 아예 없다. 이 얘기는 의사만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6명이 있으니까 6C3이 6번이 됩니다. 6C3이. 자, 요거 이제 아까 계산했던 식인데 얘는 계산하면 20이 나왔죠? 20. 자, 그래서 120-20을 해주시면 결국 100까지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100까지.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이 전체 상황의 이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간호사는 총 4명이 있어. 문제는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그러면 3명을 뽑을 때 간호사가 가장 많이 뽑히면 몇 명이 뽑히는 거야? 3명. 그럼 가장 적게 뽑히면 몇 명이 뽑힙니까? 이제 이거 보지 말고 그냥 이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전체 상황을 봤을 때 간호사가 아예 안 뽑힐 수도 있죠. 그러면은 봐봐, 지금 우리가 저 경우의 수를 간호사가 아예 안 뽑히냐, 1명 뽑히냐, 2명 뽑히냐, 3명 뽑히냐,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네. 4가지 케이스로. 그 고른 3명 중에서 간호사가 어떻게 몇 명이 있는지로 저 전체 경우의 수를 쪼개서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이 여사건은 아까 어떤 경우의 수였었냐면 얘는 이제 간호사가 없는 경우의 수였어. 간호사가 없고. 그럼 의사가 3명인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거였고, 간호사가 없는 경우의 수는 지금 20까지가 나온 겁니다. 20까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나. 문제에서 구하는 상황은 적어도 간호사 1명에 포함되는 상황이잖아. 적어도 간호사 1명. 그러면 지금 저 문제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맞습니까? 1명 구하는 거 맞아요?
2명 구하는 것도 해당이 되니? 2명? 3명 구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 상황을 케이스를 쪼개서 봤을 때에는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는 거는 한 명 포함돼도 되고 2명 포함돼도 되고 3명이 포함돼도 되잖아. 근데 저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그 부정을 해서 여사건을 빼주라고 했죠. 왜 여사건을 빼라고 했을까? 왜? 우리는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세 가지 케이스.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자, 간호사가 한 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는 간호사가 한 명이려면은 4명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사로 채워줘야 되니까 나머지 2명은 의사로 채워서 60이라고 쓸 수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거 이제 계산을 그냥 할게요. 4 곱하기 15가 나와가지고 얘가 60이야. 간호사가 2명 뽑히는 경우에 수 4C 곱하기 나머지 의사 1명이 해줘야 되니까 얘는 36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간호사가 3명 뽑히는 경우에 수 그냥 4C3으로 다 뽑아주면 되거든요. 얘는 4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렇게 케이스를 다 나눠서 경우의 수를 60 더하기 36 더하기 4 해주면은 다 더하면 100 나오거든요. 아까 했던 답이랑 똑같이 나오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한 가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만 구할 거면 그냥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다시 여기 이제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은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 이 해당 안 되는 거 하나만 빼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 3번 계산하는 것보다는 2번 계산하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전체 한 번 구하고 6번 한 번 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만약에 이 상황을 부정을 한 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돼요. 이렇게 간호사는 최대 3명, 최소 0명 안 뽑힐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것이고 부정을 하면은 아예 안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상황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볼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19번을 보자. 19번을 보시면은 자, 부모와 자녀 4명으로 이루어진 6명의 가족이 있대요. 이 중에 5명을 뽑을 건데 한 줄로 세운데 부모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그 5명을 뽑을 건데 5명의 부모가 결국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9가 있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데 1, 2, 3, 4가 있어. 자, 부모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부모는 그러면 자식 4명이 있는데 저 4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아줘야 되고 4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자식 3명이 뽑힐지 골라줘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4C3. 자식 4명 중 3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4C3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자식을 고르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식을 고르는 경우의 수. 만약에 1, 2, 3이 뽑혔다라고 가정해보자. 1, 2, 3. 쟤를 가정을 해볼 거야. 5명이 다 뽑혔거든요. 그 고른 5명을 한 줄로 세우래. 저게 뭐 하는 겁니까? 한 줄로 세우는 게? 나열하는 겁니다. 네.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하는 거 5명을 다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죠? 5팩토리얼 맞습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5팩토리얼. 자, 4C3은 4C1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 뒤에서 앞에 곱한 거. 그 다음에 5팩은 120인데 4C1은 4명 중 하나 고르는 거. 그냥 4가지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20에서 48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480.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고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시면 이제 집합으로 이제 하는 함수의 개수인데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x는 이제 1, 2, 3, 4, 5. 그 다음에 y에 대한 집합은 이제 뭐냐면은 1부터 7까지 있습니다. 1부터 7까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가조건의 의미는 이무의 도원수에 대해서 x2가 크면 함수값보다 크다라는 지금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x2가 크면 함수값보다 크다. 이거는 1대1 대응을 얘기하죠. 1대1 대응. 정확히는 여기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얘는 1대1 함수를 의미합니다.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인데 정의역과 치역의 원수가 같으면
1대1 대응까지 되는 것이고, 근데 F4가 5라고 결정이 돼 있어요. 얘가 5라고 결정돼 있어. 그리고 가족분에 의해서 대소관계를 만족해. 큰 거는 큰 걸 가리켜야 되는 거야. 가리킬 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요 1, 2, 3은 무조건 5보다 작은 걸 가리켜야 됩니다. 가리킬 수 있는 게 요 몇 가지입니까 총? 요 4가지 중에서 가리킬 수 있는 거 맞습니까? 4가지 중에서. 잘 들어야 얘들아. 가족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는 요 1, 2, 3은 1, 2, 3, 4만 가리켜야 되잖아. 가리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1, 2, 3로 가리켜도 되고 뭐 1, 2, 4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경우의 수 계산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조합입니다. 조합. 얘는 뒤에 있는 4개 중 앞에 있는 게 3개니까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같습니다. 다시 3. 가족권처럼 1대1 함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에는 무조건 조합으로 풉니다. 얘는 조합이에요, 조합. 무조건 조합이에요. 왜 조합으로 푸냐면은 이 4개 중에서 3개를 만약에 고르게 되면은 내가 그 3개를 얘로 골랐더라고요. 얘로 골랐어. 그러면 이미 가족권에 의해서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 있어요. 가장 작은 놈이 뭘 가리켜야 돼, 그러면? 1. 그 다음 놈은 2. 그 다음 놈은 4. 자동적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4C3이 그냥 경우의 수야. 조합으로 골라주기만 하면은 뭘 가리킬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여기 있는 5도 뭔가 가리켜야 돼. 가리켜야 되는데 가리킬 수 있는 게 지금 여기는 2가지가 있는 거 보입니까? 2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 2가지 중 하나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C1로 해주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그 고른 하나로 유일하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4C3은 4C1과 같았었고 그래도 이거 계산해 주시면 8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8가지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1대1 함수는 조합으로 풉니다. 선택만 해주면 돼요. 선택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더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1대1 함수일 때에는요. 1대1 함수일 때에는 조금 더 이거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1대1 함수일 때는 자, 엄밀히는 이제 순열이라고 부르죠. 순열. 순열인데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만약에 플러스 저렇게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조합입니다. 대소관계까지 나와 있으면 조합입니다. 대소관계가 없고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은 그냥 순열이야. 그냥 순열. 대소관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이거거든요. 이제 x1이 x2가 이제 아니면은 가리키는 함수도 다르다. 이 표현이 사실은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1대1 함수. 저 표현은 1대1 함수도 만족하고 대소관계도 지금 만족을 하는 상황입니다. 대소관계 조건이 없으면은 이게 1대1 함수로 가리켜야 되잖아. 그러면은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켜야 되냐면은 자 1, 2, 3이 1, 2, 3, 4를 가리켜야 돼. 근데 대소관계가 없으면은 그냥 여기서 3개를 골라가지고 그 고른 3개를 이제 이 순서로 바꿔가면서 나열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나열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순열입니다. 1대1 함수일 때에는. 얘랑 이제 비교했을 때 대소관계 조건이 빠져서 가리킬 수 있는 게 뭐 지금 뭐 1, 2, 3으로 1, 2, 4로 가리키지만은 1이 뭐 4를 갈 수도 있고 2가 1을 갈 수도 있고 3이 2를 갈 수도 있고 자리가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순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순열. 아시겠죠? 이렇게 좀 구별을 해놓으시고 자, 근데 요 문제 별표 2개를 칩시다. 별표 2개. 별표 2개. 이게 P가 직선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Q는 이제 삼각형을 지금 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총 4개의 점만 일직선 위에 있고 위에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전체는 10개의 점인데요. 10개의 점 중에서 우리가 직선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고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찾아내시고요. 자, 이 점들을 이제 이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어떤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뭐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직선들이 총 몇 개냐라는 거야.
자, 직선은 얘들아, 직선은 두 점만 있으면은 직선이 결정이 되거든. 두 점만 있으면. 그럼 삼각형은 몇 개 점이 있으면 될까? 삼각형은? 세 점이 있으면은 얘는 삼각형이 결정이 됩니다. 세 점이 있으면. 아시겠죠? 그러면 직선의 개수를 찾아주려면은 두 개의 점을 골라야 된단 말이죠. 저 10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고르는 경우에도 10시 2로 일단 들어가는 거야. 10시 2로. 근데 저게 끝이 아니고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은 직선이 똑같은 직선이 나오면은 중복으로 처리해서 그런 거는 제외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 두 개의 점을 고를 때 이렇게 두 개의 점을 고를 수도 있죠. 그럼 그 둘을 이어주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골라도 동일한 직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직선이. 이런 건 중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중복으로. 왜 저런 중복이 발생하냐면은 일직선 위에서 우리가 점을 잡을 때, 일직선 위에서 그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예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일직선상에 지금 몇 개의 점이 있죠? 4개의 점이 있으니까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는 경우에 4C를 빼줘야 돼. 4C를. 중복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4C를 빼줘야 돼. 저 4C의 경우의 수들은 다 똑같은 같은 직선이 나오겠죠. 중복이니까. 근데 한 번 더 예외 처리해줘야 돼. 저렇게 4C로 빼버리게 되면은 정작 이 경우의 수에서 이 직선은 없습니다. 다 뺐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다시 더해줘야 돼요. 저 직선 하나까지 더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외 처리를 위해서 빼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다 빼버리게 되는 셈이 돼서 오히려 한 가지를 더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고, 얘는 자, 10C 계산해보겠습니다. 10C 10 곱하기 9 뒤에 거 팩토리얼이고 4C는 이제 4 곱하기 3 5 곱하기 1입니다. 자, 계산해보시게 되면은 자, 5, 9, 45 마이너스 2, 3은 6 더하기 1 40까지 나고 P를 찾아주시면 되고 40까지 40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Q, 삼각형 Q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삼각형은 그러면은 저 10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골라주시면 될까요? 삼각형은 3개 골라주면 되겠습니까? 3개? 10C3으로 들어갑니다. 10C3 근데 쟤도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 어떤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될까? 일직선 위에서 만약에 3점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걸 이으면 지금 삼각형이 나옵니다. 삼각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삼각형이 안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직선 위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일직선 위에 4개의 점 중 3개의 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에 4C3을 빼줘야 돼요. 4C3 삼각형부터는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것만. 그래서 10C3 계산해보시면은 19,8이고, 비교 팩토리얼. 4C3은 이제 우리가 4C1로 볼 수가 있겠죠? 4C1. 자, 계산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 120-4니까 116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둘이 더해서 156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6. 아시겠죠? 156입니다. 자, 그리고 평행사 변형의 개수가 보시면 문제가 평행선 여러 개가 이제 만나고 있는데 이들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이 좀 몇 개인가라는 거거든. 자, 평행사 변형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것도 평행사 변형이죠. 요것도.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평행사 변형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도 평행사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평행사 변형이 몇 개인가? 라는 걸 구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평행사 변형은 결국에 이제 요 가로 세로라고 볼게. 조금 삐뚤어져 있지만은 세로라고 볼게요. 평행사 변형은 가로 2개가 있고 세로 2개가 있어. 결국 이 가로 4개 중에서 2개의 가로를 선택하고요. 2개의 가로. 세로가 지금 총 6가지가 있잖아요. 6개의 세로 중에서 2개의 세로를 고르는 경우의 수예요. 이 경우의 수가 서로 다른 평행사 변형이 개수입니다. 이 경우의 수가. 그래서 4C는 이제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6C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계산해 주셔 가지고 여기 2고 여기 3이니까
2, 3은 6 곱하기 4, 5, 15 더해서 90까지. 자, 얘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90까지. 90까지는 안 와. 자,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가로 두 개를 골라. 가로 두 개. 내가 요 가로를 고르고 요 가로를 골라. 그 다음에 요 세로를 고르고 요 세로를 골라. 그럼 그 네 개의 선으로 인해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씩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씩. 아시겠습니까? 두 개씩 골라주시면 이게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오늘 요거 한 번에 다 끝내고 일단 좀 하겠습니다. 한 번에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분할과 분배가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거야. 뭐냐면은 자, 우리는 분할 여러 개의 물건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분할을 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있는데 자, 요거 이제 간단한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만약에 이제 6개가 있어. 6개. 이 6개를 이제 내가 이제 쪼갤 거야. 6개를 3개의 묶음으로 쪼갤 거야. 3개의 묶음. 근데 그 묶음에는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물건이. 그러면 쪼개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면은 자, 3개, 2개, 1개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죠? 3개, 2개, 1개. 그 다음에 어떻게 쪼갤 수도 있냐면 이제 4개, 1개, 1개로도 쪼갤 수 있고 2개, 2개, 2개 이렇게도 우리가 쪼갤 수가 있어. 저 6개를 3개로 쪼개는 경우의 수는 일단 요 3가지 조합밖에 없습니다. 3가지 조합밖에. 아시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6개 중 어떤 3개가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3개 중 어떤 2개가 여기 들어가고 이 세세한 경우의 수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일단 얘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묶음에 3개가 이제 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3개가 와야 되는지 고르는 경우의 수가 63이죠.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요 묶음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요 묶음에다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가 남았어. 그 나머지 3개 중 2개를 골라줘야 돼서 32야. 여기도 이제 결정해주고. 그럼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남는 하나 1C를 써주시면 됩니다. 1C. 요게 이제 저 6개를 3, 2, 1로 쪼개는 경우를 씁니다. 3개, 2개 하는 게. 자, 4, 1, 1은 어떻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6개 중 4개를 골라서 여기 먼저 4개를 결정해 주시고 그럼 남은 2개는 2개 중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2C로 가주시면 되고 마지막 남은 1개 1C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그 6개를 쪼개잖아요. 이 쪼개는 개수가 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예정이야. 얘는 문제가 안 생겨. 개수가 같으면 중복이 발생입니다. 중복이 발생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은 물건에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 D, E표가 있다라고 칠게. 근데 이 4, 1, 1로 쪼개는 경우의 수에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이제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A, B, C, D 자, F, E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지. 근데 이거를 분할하는 상황에서는 위에 거 밑에 거는 같습니다. 이거. 단순히 쪼개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은 이거는 같은 경우의 수로 봅니다. 중복이에요. 중복. 왜 이런 중복이 발생하냐면은 이 개수가 같은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냐? 처리 방법은 지금 이 2개가 중복이잖아. 2개가. 그죠? 개수가 같은 게 1, 2개잖아. 그 1, 2개니까 그 2개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2개 팩토리얼. 저 팩토리얼만큼 중복이 발생해서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팩토리얼. 그러니까 이 2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나열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EF를. 그 EF를 나열한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어서 나눠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개로 쪼개는 것도 자 6C로 앞에 2개 나머지 4개 중 2개 골라주시고 맨 마지막에 2개 남은 거 저렇게 골라줍니다.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자 2팩분의 1인데 얘는 이 3개가 중복이야. 3개가 다 중복이어서 3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3팩으로 이렇게 좀 써주십시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저 개수가 같으면 중복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고, 그럼 요거를 이제 좀 일반화한 게 여기 있는 내용이야. 여기 있는 내용. 이제 서로 다른 n개를 PQRD로 나눴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맨 처음에 n개 중에 p개를 골라주시고 남은 n-p개 중 q개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은 것 중에서 r개를 골라주시면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되시겠고요. 1번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PQR 중에서 어느 두 수가 같다. 그러면은 일단 위에 것처럼 똑같이 일단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선택은 똑같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같을 수 있으면 2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줍니다. 2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시고요. 2 분의 1로 나눠주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은 3개가 모두 다 같다. 그러면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일단 앞에는 동일하게 쓰십니다. 동일하게. 그 다음에 얘는 3개가 중복이면 3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는데, 근데 결국에 저 맨 마지막에 얘는 계산이 의미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다 계산하시면 1로 나올 겁니다. 1로. 얘는 그냥 무시하고 계산하셔도 돼요. 맨 마지막 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무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분할을 이제 하는 경우의 수를 확인해냈고, 중복되는 것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것만큼 팩토리얼. 근데 그 밑에 보면 분배가 있단 말이죠. 분배. 분배는 뭐야? 분배는 뭔가 나눠주는 거죠. 역할을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분할된 묶음을 다시 뭔가 나누어주는 거. 역할을 배정하거나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만약에 n개의 묶음으로 분할했는데 그 n개의 묶음을 n명한테 분배하는 방법의 수. 이게 몇 가지일까? n개가 있어. 그 n개를 n명한테 줄 거야. 하나씩. 그럼 나열이 될 수도 있어. n 팩토리얼입니다. n 팩토리얼. 그냥 그 팩토리얼만큼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팩토리얼만큼.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사실 아까 했던 1, 2, 3번이 요겁니다. 1, 2, 3번. 앞에서 1, 2, 3번 계산했었죠? 사실 1, 2, 3번. 네. 아까 앞에서 썼던 게 경우의 수가 이제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자, 1번은 아까 이제 요거였죠. 지금 이제 계산하는 저 인원수 순서는 좀 바뀌어 있긴 한데 그냥 똑같이 그냥 보시면 되고,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그 경우의 수는 같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계산을 해보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은 얘는 이제 15, 얘는 이제 15, 얘는 이제 몇입니까? 얘는 60으로 나올 거고요. 60.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인데 저 4번을 있잖아요. 얘들아. 6명을 3조로 나누고 그 3조를 이제 우리가 세 군데 봉사활동을 시킨대. 3개의 조를 역할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할 세 군데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6명을 3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6명을 3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근데 6명을 3조로 나누는 그 경우의 수가 사실 얘네 3개입니다. 얘네 3개입니다. 일단 6명을 3개를 쪼개려면은 인원수가 있잖아요. 인원수가 1, 2, 3으로 쪼개든 1, 1, 4로 쪼개든 2, 2, 2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밖에 못 쪼개거든요. 그때는 쪼개는 경우의 수가. 그 경우의 수들을 다 이제 구해주시고 그것들을 이제 세 군데 역할 배정. 그러면 저 이제 쪼개는 분할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신 다음에 역할 분배 3팩토리얼까지 해주면 됩니다. 역할 분배 3팩토리얼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90 곱하기 6 들어가서 540이 되겠고요. 540. 저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해주시면 되겠고. 역할 분배까지 해주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대진표입니다. 대진표. 대진표. 자, 여기도 이제 재밌는 건데, 자, 보시면 반려구 대회에 참가한 5개 반이 있다. 저 방식으로 토너먼트를 한다.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어. 대진표 문제는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경우의 수를 작성하실 때. 맨 처음에 5반이 있는데 5반이 지금 여기 둘, 셋으로 지금 쪼개지잖아. 둘, 셋으로. 그럼 먼저 5개를 둘, 셋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 5C 곱하기 3C3을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5C 곱하기 3C3. 자, 근데 봐봐 이제 여기 2명이 왔으면 2명이 사실 더 한 명 한 명으로 쪼개지긴 하지만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왜냐하면은 이 대진표 문제는 내가 누구랑 맞붙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만약에 A반이면 내가 대진표상 여기에 있느냐 상대편이 만약에 B야 이렇게 맞붙는 거랑 이렇게 맞붙는 거는 같습니다. 좀 중복이에요. 저거는 대진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붙는 상대가 누군지만 중요한 거야. 맞붙는 상대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쪼개질 때에는 경우의 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근데 여기는 이제 봐봐. 여기는 3명이 이제 2명 1명으로 지금 쪼개지기 때문에 3명 중 2명 1명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를 또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3C 곱하기 1C1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3C 곱하기 1C1. 저기까지 만약에 해주셨으면은 이제는 경우의 수가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1명, 여기는 이제 1명이기 때문에 쪼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결국 계산해 보시게 되면 그럼 바로 할게요. 얘는 이제 10가지.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3가지가 나와가지고 30가지가 될 겁니다. 30가지.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